진짜 좋아. 그렇지. 그게 진짜 좋은 거야. 걔는 남이 시켜서 온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의지로 온 거란 말이야. 그게 좋아. 그 어린 나이에는 그런 게 없어. 대부분 부모님이 가라 해가지고 가잖아. 거의 그렇잖아. 그럼 그런 똑같지. 약간 뭐랄까. 그 친구들이 가서 얼만큼 깨어난 정신으로 공부를 할까? 그지? 얼만큼 깨어나서 본인의 인생을 살까? 고등학교 가면은 성격차가 확 벌어지는 거는 노력은 어차피 똑같이 한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하루가 48시간일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면 인생 차이는 결국에는 하고 싶은 게 있냐? 깨어있냐? 정신이 깨어있냐? 그러니까 뭐 정신이 깨어있단 말이 잠 안 자고 그런 뜻이 아니고 삶의 목표가 있냐? 그게 부모님들이 말하는 뭐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막 나 유럽 여행 가고 싶어. 부모님 못 살게 굴어서 그런 거 말고 내 힘으로. 그 어떤 언니는 아이돌 콘서트 가는 게 꿈이야.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콘서트를 맨날 가는 게 꿈이거든. 그래서 자기는 그 콘서트를 가려고 잘 돼야 된대. 물론 맞는 말이잖아. 이제 부모님이 주는 것만 받아먹을 수는 없더라. 그지? 무슨 말 들었지? 그러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해. 별게 아니야. 막 크고 막 난 대통령 될 거야. 막 이런 거 빼고. 대부분 감옥 가던데. 아무튼 그런 거 빼고. 맞지? 소소한 자기만의 뭔가의 플랜이 있어야 돼. 알았지? 스네임은 뭐였냐면 스네임이 좋아하는 게임 하는 거였어. 목표. 성인이 됐어. 눈치 안 보고. 생각 외로 쉽지만 어려워. 생각 외로 쉽지만 어려워. 왜냐면 경제적인 독립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쉽지 않아. 맞지? 그지? 그리고 그 직업도 없이 계속 하면 눈치 보이잖아. 그렇잖아 좀. 그래서 본인 직업 대충 갖고 월급 나오는 거 대충 갖고 그다음에 자기 삶 즐기는 거지. 알았지?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연애할 기회가 있으면 많이 하시고. 연애할 기회가 있으면 고등학교 가면 못하니까. 고등학교 가면 공부해야 돼. 고등학교 때 놀면 안 돼. 놀 수 있는 거는 중학교 3학년까지야. 그거는 여러분도 어느 정도 인지하잖아, 그지? 그지? 그래서 지금 재밌게 노시고 삶의 목표를 잘 세웁시다. 알았죠? 즐거운 걸로 좀 세워. 즐거운 거. 이 고통스러운 거 말고. 저는 서울대 갈 거예요. 뭐 이거 빼고. 알았지? 그런 것도 근데 그런 걸 목표로 했던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뭐 그런 게 목표는 아니고 과학자 꿈이야. 무슨 말 알았지? 그러니까 그 꿈을 위해서 대학이 필요했던 거지. 알았지? 그런 건 괜찮은 것 같아. 결국에는 삶의 목표는 즐거움. 그걸 목표로 해서 난 나름대로 잘 세우면 좋을 것 같아. 5분만 하자. 저 쉬는 종이거든. 압력만 설명하고 튑시다. 자, 압력. 일정한 면적에 작용하는 힘을 압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면적, 힘, 압력. 면적을 A, 영어로, 힘을 F, 압력을 P, 영어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단위로는 면적이 미터 제곱, 힘은 뉴턴, P는 단위가 파스칼. 영어로 단위로. 그러면 영어랑 단위랑 뭔 차이냐? 숫자랑 같이 쓰면은 단위야. 예를 들어서 10N이면 이거는 10뉴턴. 문자만 쓰면은 영어야. 이 P는 그냥 압력을 뜻해. 뉴턴은 힘의 단위야. 알았지? 힘의 단위. 자, 그래서 압력은 면적당 작용하는 힘. P는 A분의 F. 영어로 쓰면. 그 다음에 P가 압력이 파스칼이니까 파스칼은 미터 제곱분의 뉴턴. 적어놓고 좀 이따 이어서 하게. 최대한 재밌게 하자. 재밌지 않죠? 쉬는 시간에 고생합시다.
먹으면서 들어도 되네. 짠. 이제 그러면 면적은 알지? 면적은 알고 힘을 모른단 말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질량은 알지, 무게는 알지, 여러분, 그렇지? 자, 질량 1kg은 약 무게 10N이야. 알았지? 그러면은 1m 제곱에 10kg이 올려져 있으면은, 그러면은 1m 제곱에 10kg이니까 대충 몇 뉴턴이야? 100뉴턴. 그래서 100파스칼이 돼. 알았지? 간단히 적어줘. 자, 책을 보니까 가나가 있어. 가나가 있는데 우선은 무게가 비어있는 애가 채워진 애보다 더 작잖아, 그지? 면적은 서로 같아. 그런 압력은 이제 면적분의 무게인데, 면적은 둘이 같으니까 이건 생각할 필요 없어. 그렇지? 그래서 압력이랑 무게가 서로 비례반비례는 알아? 비례반비례 알아? 비례반비례 알아? 몰라도 돼. 알아? 알지? 그러면 압력은 면적분의 무게인데 두 개의 면적 조건이 똑같으니까 면적 생각할 필요 없어. 그래서 무게가 큰 애가 압력도 커야 돼. 그래서 됐지. 됐어. 그 다음 거 봐보자. 그 다음 거 이제 물병의 무게 짧고, 근데 이제 물병이 뒤집어져 있대. 뒤집어져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나랑 다른데 무게가 나랑 똑같아. 내 면적이 나와 더 커. 면적이 여긴 넓은 여긴 좁아. 그래서 다가 작고 나가 커. 됐지? 그러면 압력은, 자, 압력식을 한번 적어보자. 압력은 면적분의 무게인데 무게가 같으니까 이거 아니고, 그지? 면적이 큰 애일수록 둘이 비례해. 반비례하지? 친구 비례 반비례 몰랐대? 알고 있어? 모르면 알려줘. 모르면 알려줘. 그러면 압력은 어때야 돼? 작아지지? 나다. 그래서 둘이 반대니까 반대야. 혹시 걱정돼서 하는 말. 혹시. 잘 적어줘, 얘들아. 초등학교랑 중학교랑 고등학교 차이. 초등학교는
모르는 게 거의 없어. 는 것이 거의 없어.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모르겠어요가 이상해. 쉬우니까. 그지? 중학교부터는 모르는 게 증가해. 모르는 게 한 50% 되고, 고등학교 가면 모르는 것밖에 없어. 모르는 것밖에 없다. 자, 알았지? 자, 그러면 자 보자. 여기는 모르는 게 이상하고, 여기서부터는 모르는 게 당연하다. 알았지? 여기도 모르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많이 물어봐. 지금 많이 물어봐 달라고 한 거야. 중학교, 고등학교 큰 차이야. 여기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적응 못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이거. 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왔을 때 초등학교 때 공부 엄청 잘했던 애들 있지. 그런 애들이 중학교 때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모르는 거를 숨겨서 그래. 여기서 큰 문제거든. 생각해봐. 근데 자, 여러분이 공부할 이 과학력을 이미 알아. 수학력을 이미 알아. 그러면 학원을 왜 가? 집에서 누워 있어야지. 그지? 학원을 왜 가? 맞지? 그지? 맞지? 맞잖아. 학원 왜 다녀? 굳이 집에서 그냥 학원비 가지고 치킨을 사 먹는다 생각해봐. 15마리 사 먹을 수 있단 말이야. 아니 15마리? 대충 요즘 치킨값 많이 올랐으니까 10마리 사 먹을 수 있단 말이야. PC방 간다고 생각해봐. PC방 한 번 1,000원이거든? 학원비 그지? 아끼면 190시간 할 수 있어. 알았지? 꽤 큰 돈이야. 190시간. 엄청 큰 돈이야. 커피 아메리카노 2,000원짜리 100잔 마실 수 있단 말이야. 100잔. 100잔 마실 수 있어. 100잔 맞지? 100잔 마실 수 있어. 10잔이 만원이니까. 100잔. 100잔 마실 수 있지. 한 잔에 2,000원? 10잔 2만원? 100잔 20만원. 큰 돈이지. 그지? 자, 그래서 모르는 게 뭐다? 당연하다. 그렇지? 여러분이 다 알면 하고 나가겠다. 그리고 여러분 TV 나왔어요. 이미. 안 배웠는데 다 알아. 결국 천재는 누구한테 배워야 될 거 아니야? 배울 때는 그만 알아볼라. 배우기 전에 모르잖아. 배우고 나서 알잖아. 모르는 게 당연해. 그렇지? 자신 있게 물어봐. 알았죠? 학원 시험 많이 오를 거야. 학원 시험이 평균이 대충 한 지민이한테 이야기 대충 들었을 텐데 평균이 한 40점이거든? 그 지민이라는 친구는 30점 안 맞을 때도 있단 말이야.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그렇지? 그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친구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온단 말이야. 그게 진짜 중요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산다는 거. 벌써부터. 어린 나이. 벌써부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산단 말이지. 이거 진짜 대단하단 말이야. 자, 그래서 학원 시험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거. 이거를 못 받아들이면은 고등학교 가서도 힘들어. 생각을 해봐. 내가 아는 게 10%밖에 없고 90%는 모르는데 이 모르는 걸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한 문제씩 풀 때마다 스트레스를, 책을 넘길 때마다 계속 스트레스일 거 아니야. 그럼 어때? 공부 오래 못해. 공부를 오랫동안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잖아. 그러면 모르는 거는 뭐 하면 되겠어? 질문하면 되거든. 이거 감정을 넣을 필요가 없어. 질문하면 돼. 감정을 넣을 필요가 없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 그냥 물어보면 돼. 무슨 말 알았지?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우리 학원에서도 똑똑한 애들 있거든. 똑똑한 애들 볼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안 되면은 나중에는 망하더라고. 거의. 알지? 고등학교 1학년 가서부터 성적이 이제 감당이 안 돼. 알았지? 머리 좋은 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진짜야. 머리가 좋아도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은 성적이 곤두박질 쳐. 왜냐? 그 친구는 계속 아는 척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잖아. 그 친구는 모르는 게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아는 척을 해야 돼. 그럼 뭐 연기가 들어. 선생님 저 그거 알았네. 아 그 실수했어요. 연기가 들어 연기가. 그리고 막 어리고 나오면 리액션에 난 알 것 같아 막 이렇게 뒤돌아선 하나도 모르고. 알았지? 알았죠? 그래서 당당하게 모르는 거 되게 중요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진짜 이런 거 고민 많이 해야 돼. 알았지? 진짜야. 한순간이야 무너지는 거. 거짓말은 나 그러면 모르는 거를 인정을 못하면 나 자신을 속여야 돼. 그지? 나 자신은 알고 있어. 저 밑에는 내가 모르는 게 많다는 거를 나는 알고 있는데 주변을 모르게 해줘야 되잖아. 그럼 연기를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연기가 언제 문제가 되겠어? 중학교 성적은 잘 안 알려주잖아. 등수도 안 알려주잖아. 그렇지? 그럼 언제 문제가 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문제가 돼. 나는 지금까지 막 반에서 1, 2등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등수가 안 나오니까 갑자기 고1 됐더니 중간인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그럼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던 걸 인정을 하고 학습 태도를 바꿀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회피해. 이번 시험은 실수였다. 아 이번에 막 손이 떨려가지고 막 안 보이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회피를 하고 그 다음 시험에 또 똑같은 점수가 나오면 이제 어떻게 돼? 나 안 해. 나 안 해. 들어둬. 펜째. 알았죠? 그래서 뛰어났던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 가서 망한 케이스가 대부분 이거야 이거. 알았죠? 그럼 이제 숙제 내주면은 모르는 거는 안 풀어도 돼. 알았지? 안 풀어도 돼. 모르는 걸 알려주면 되니까. 무슨 말 알았죠? 모르는 거를 스트레스 받지 맙시다. 질문하면 돼요. 그래갖고 이해가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또 물어보면 돼. 그러면 선생님이 또 아 그래? 하면서 또 설명해 주겠지. 그렇게 하는 겨 그냥. 또 안 돼. 그럼 또 물어보면 돼.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질문을 똑같은 거 세 번 하는 애들도. 똑같은 걸 세 번 하는 애들은 둘 중에 하나야. 천재이거나 굉장히 바보이거나. 질문 세 번 하는 애들은 정확하게 이해할 때까지 물어보는 애들이고 또 하는 애는 답이 없는 애들. 어떻게 또 가르쳐줘야지. 우리가 학원에서 하는 일은 뭐야? 또 가르쳐주는 거잖아. 그지? 그런 거지. 그런 거지. 막 이러면 안 돼. 절대 막 이제 만약에 부모님이 모르는 걸 또 물어봤는데 부모님이 이것도 모르냐 하면 부모님한테 안 배우는 게 좋아. 어디 학원 갔는데 이것도 모르냐 하면 그 학원을 그만 다니는 게 좋아. 사실 그게 필요해서 간 거잖아. 알았죠? 그래서 시험 기간에 많이 물어보세요. 수업 시간에도 많이 물어보시고. 자, 일상생활 봐보자. 자, 그러면 압력을 키우려면 면적분의 힘인데 그러면 얘를 키우던가 아니면 얘를 줄이던가. 됐죠? 반비례면 자 얘를 한번 들어보자. 반비례를 들어보면 자 만약에 y는 x분의 1이라고 하는 식이 있어. 알았지? x가 1일 때 y는 1분의 1이고 x가 2일 때 y는 2분의 1이고 x가 3일 때 y는 3분의 1이고 x가 증가하는데 y는 감소하고 있지? 네, 이렇게 반대되는 걸 반비례라고 불러. 알았지? 그래서 반비례는 분수꼴이 반비례야. 자 그래서 면적이 작아질수록 반대로 압력이 커진다. 알았죠? 책을 봐보자. 압력을 크게 하여서 이용하는 경우 그러면 압력을 크게 하려면 면적은 어떻게 돼야 되고 면적은 작아져야 되고 그리고 힘은 커져야 된다. 자 그러면 못 바늘 다 날카롭지? 면적이 작지? 자 뾰족하게 만들면 망치질 할 때 더 잘 들어가고 눈이 얼어있는 산을 올라갈 때는 신발을 뾰족하게 만들어야 돼. 46쪽인데 친구 46쪽 친구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친구 괜찮아. 친구 성격 좋아 보여. 부럽다. 성격이 좋아 보여서 좋은 거야. 친구는 어때? 내가 볼 때 친구는 다트 친구 있어 없어? 없어요. 진짜 고백 받아봤을 것 같은데. 그래?
아니야? 친구 남친구 있었어. 며칠 전에 제가 찼어. 왜 그랬어? 친구 왜 쳤어? 아니 연락이 너무 안 되는. 아 그래 그럼 차야지. 뭐 연락이 남자친구도 연락이 안 된다고? 지금까지 4번 고백을 이번 연도에 받았는데 어. 다 다 연락이 받아쳤어? 안 되거나 야, 아니 잠깐만. 아니 남자친구도 연락이 안 된다고? 얼굴이 별로거나 얼굴이 별로고? 아 그건 그럴 수 있지. 말투가 별로거나 아 친구가 너무 키가 너무 작아서 보는 게 너무 많은데? 친구야. 네. 연락이 안 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그래 경찰에 뭐 실종 신고하기 전에는 아니 근데 응. 그 인스타에 현활 그런 거 뜨거든요. 미쳤네. 현재 활동. 미친놈이네. 아니 인스타를 하고 있는데 제 연락을 안 봐요. 미친놈인데? 또라이인데? 그래 아무튼 빨리 헤어져야지. 그지? 그잖아 친구야. 사귀었는데 2년 만에 봐. 씨 뭐야 그게? 사귀었는데 5년 후에 온대. 5년 동안 연락이 안 돼. 사귄 게 아니잖아, 그지? 연락이 돼야지. 인스타를 왜 켜놔? 이상한 놈이네. 자네도. 야, 그래도 키 작다고 한 건 좀 그러지 않냐? 키가 클 수도 있잖아, 앞으로. 아니 근데 왁구가 너무 와, 야. 많이 사귀어봐. 그래,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해결이 안 되겠다. 너무 착할 수도 있잖아, 근데 사람이. 아니, 지금은 사귀고 싶은 대로 다 사귀어봐야 돼. 지금이 기회야, 그지? 많이 만나보는 게 좋아. 그래, 이제 나중에 그 폭탄을 빨리 피할 수 있어. 이제 많이 어느 정도 만나보다 보면 느낌이 온단 말이야. 얘가 좀 쎄하단 말이야. 그냥 남자친구 생겼는데 남자친구가 100일 만에 연락이 돼. 그 좀 문제가 있잖아. 자, 아무튼 그거고. 지금은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걸 해봐야 돼. 알았지? 할 수 있는 거 많이 해봐야 돼. 뭐 연애도 좋고, 뭐 이제 뭐 하고 싶은 거 뭐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히말라야 가고 싶다, 뭐 등반하고 싶다, 뭐 그런 거. 알았지? 뭔가 있을 거란 말이지. 각자 나름대로. 뭐 대학교 놀러 가보고 싶다, 뭐 캠퍼스 낭만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지. 그리고 뭐 용인 에버랜드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서울대 간 오빠 있는데 그냥 부모님 우연히 과학축제 가가지고 거기서 로봇을 보는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자기는 꼭 로봇 쪽으로 가야겠다 라고 한 친구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 친구 서울대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 많이 경험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너희 나이인데 많이 사귀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그래야 자기 스타일을 알아. 나는 능력이다 라는 사람도 있고, 나는 왁구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럼 만나보지 않으면 모르잖아. 그 저대 치대 간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이제 그 치대 가기 전에 얼마나 공부만 했겠어. 그래 공부만 해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넌 진짜 대학교 가자마자 많이 사귀어봐야 된다고. 졸업할 때까지 10명은 사귀어봐라. 그래가지고 1학년 때 한 4명 사귀었대. 만나고 이상하면 헤어지고, 만나고 이상하면 헤어지고 막. 왜냐면 경험이 아예 없으니까. 갑자기 결혼하면 어떡해. 그래서 뭔 알아야 결혼할 거 아니야. 왜냐면 그 언니는 대학생이니까 이제 결혼하려면 얼마 안 남은 거잖아. 몇 년 안 남은 거잖아. 그래가지고 4번 만나고 알았대. 본인의 그 기준을 알았대. 본인은 왁구다. 남편이 능력이 없어서 괜찮대. 자기가 벌면 되잖아. 치대니까. 그래서 다 필요 없다. 화가 나더라도, 지금 남자친구 엄청 잘생겼대. 화가 나더라도 걔 얼굴을 보면 화가 사라진대. 그래서 자기는 그냥 자기가 열심히 벌면 되니까. 자기는 1번이 얼굴이다. 능력 다 필요 없고. 뭐 그런 사람도 있다. 알았지? 그래서 경험이 좀 필요해. 결혼하기 전까지 그래도 10명은 만나봐야 되잖아. 난 개인적으로. 그래야 뭐 저 사람이 요즘 뭐 이상한 사람 많잖아. 정신 나간 애들 많잖아. 약간 그 감을, 얘가 이상한 사람이면 피해야 되잖아. 그 피하는 능력이 필요해. 다른 게 아니고. 그렇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면적을 작게 하는 거. 면적을 작게 해서 압력을 키우는 거. 오른쪽 가보자. 압력을 작게 하자. 그러면 면적분의 힘에서 힘을 작게 하던가 아니면 면적을 늘리던가.
그래서 면적을 늘리면은 압력이 작아진다. 책으로 가보자. 스키 면적 넓지. 그렇지? 그래서 면적이 좁으면은 발이 바뀌는데 스키처럼 면적이 넓어지면은 발이 안 바뀌어. 자, 스노보드, 눈썰매, 설피는 신발에 붙이는 거거든.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 옛날에 겨울에 신고 다녔던 건데, 요렇게 꼭 그 테니스 라켓처럼 생겨가지고 이걸 발에다 묶어. 그러면 눈이 안 빠져. 알았죠? 그게 설피야. 역시 이게 설피. 이거를 신발에 붙이면 돼. 알았죠? 자, 얼음판 위를 자 걸어가는 것보다 기어가면 면적이 넓어지지. 그렇지? 그래서 얼음이 막 주변에 깨지면은 걸어다니면 안 되고 누워야 돼. 누워가지고 기어야 돼. 어쩔 수 없이. 알았지? 그래서 누우면 면적이 넓어져서 압력이 줄어. 그러면서 얼음이 안 깨져. 알았죠? 자, 됐고요. 기체 압력. 기체 입자들이 일정한 면적의 용기벽에 충돌을 가하는 힘이다. 자, 기체 압력이 작용하는 방향. 기체 입자는 끊임없이 모든 방향으로 운동하면서 용기와 벽과 충돌함으로 기체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똑같이 작용한다. 별표 쳐놔야 돼. 별표. 기체 압력은 모든 방향에서 작용한다. 그래서 순수한 풍선을 가져오면 여기다가 바람을 넣으면 바람이 완벽한 원이 됩니다. 완벽한 구 모양이에요. 구 모양. 알았죠? 모든 곳의 압력이 똑같기 때문에 구 모양으로 바뀌어요. 근데 고무풍선은 왜 이렇게 돼 있냐? 고무풍선은 이제 완벽한 풍선이 아니고 약간 재질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 재질적 차이가 있어서 그렇고. 자,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와 기체 압력. 기체 입자가 용기 벽에 충돌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기체 압력이 커지더라. 이해 갔나? 이해 갔어? 기체 입자가 용기 벽에 충돌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보자. 어떻게 해야 이해가 될까?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다가 공기를 넣었어. 이렇게 똑같이 넣었거든. 여기에 이제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넣어. 알았지? 그러면 충돌 횟수를 보니까 가하가 있는데 가하가 더 큰 거야 나보다. 얘가 막 부딪히면서 여기를 많이 때린 거야. 그래서 압력계의 숫자가 막 올라간단 말이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충돌 횟수가 가하가 나보다 더 많다고 가정한 거야. 알았지? 아마 여기다가 열 에너지를 좀 더 많이 넣지 않았을까 생각하거든. 열 에너지를 넣으면 얘가 막 열 에너지 때문에 막 움직여 이렇게. 그렇지? 그럼 압력은 기체가 얼만큼 움직이냐를 따지는 건데 누가 더 아플까? 여기가 더 많이 충돌할 거 아니야? 그걸지? 그러면 아마 가가 더 클 것 같아. 결국에는 압력이 크단 말은 기체 충돌 횟수가 크단 이야기야. 힘들지? 여기까지 이해 갔어? 압력이 크단 말은 기체 충돌 횟수가 더 크다. 자, 그래서 봐보자. 공기를 넣으면 고무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건 고무풍선 속의 기체 입자 개수가 많아져서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가 증가한다. 고무풍선이 둥근 모양으로 부푼 까닭은 기체 압력이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9에 가깝게 된다. 여기까지 됐죠? 됐죠? 자,
우리 이거 한번 봐보자. 고온풍선에 물을 넣었어. 그래가지고 물을 살짝 끓이면 어떻게 돼? 끓이면 수증기가 되지. 그치? 물을 끓였으니까 하나 중에 에너지가 누가 더 많아? 에너지는? 물을 끓였을 때 물을 끓이면 요거까지 알겠어? 여기 있는 우리 고온풍선 있는데 걔를 잘 데피면은 부피가 커지잖아. 맞지? 그러면 에너지는 가가 많아 나가 많아? 나가 더 많겠지. 왜냐면 나는 에너지를 여기다가 물을 끓여줬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짱 흩어지는 걸 우리가 지금 보니까 가에서 나로 가면서 물이 흩어졌네? 흩어져가지고 수증기 됐지? 그렇지? 그러면 물질은 에너지를 얻을수록 뭐여 흩어져? 흩어져. 알았지? 이게 엄청 중요한 정의야. 물질은 에너지를 얻을수록 흩어져. 그러면 물질은 흩어지려고 하는 게 기본 성질이겠다. 에너지를 얻으면 더 많이 흩어지려고 해. 알았지? 그러면 풍선에다가 공기를 넣으면 공기가 최대한 흩어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공기가 최대한 팽창해. 알았지? 최대한 팽창해. 이해갔지? 자, 그래서 책을 다시 보면은 공기를 풍선에다가 불어 넣으면은 고무풍선 속 기체 입자는 개수가 많아지니까 자 흩어지려고 하는데 개수가 더 들어오니까 더 흩어지겠지. 그래서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가 증가해서 부풀어 올라요. 고무풍선이 둥근 모양으로 부푼 까닭은 그러면 흩어질 때 균일하게 흩어져야 된단 말이야. 고무풍선에 공기를 넣었더니 이렇게 흩어져. 그럼 어때? 여기로는 최대로 흩어졌지만, 그지? 여기로는 너무 작게 흩어졌잖아.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균일하게 흩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균일하게 흩어져야 돼. 그래서 구우 모양에 가까워. 알았지? 자, 기체 압력을 이용한 압축으로 공기를 해놓으면, 알았지? 공기가 나갈 수 있는 창문을 열어주면은 공기가 흩어지려고 밖으로 나와. 그게 압축 공기가 밖으로 나옵니다. 알았지? 공기 주머니에 공기를 채워서 자동차를 들어 올린다. 그래서 공기 주머니에다가 내가 공기를 넣으면은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게 해줘. 알았지? 자동차가 이렇게 있는데 땅바닥이 이렇게 있는데 공기 주머니를 이렇게 달았어. 그래서 여기다가 공기를 집어넣으면 자동차가 들려. 공기 주머니가 팽창하면서 자동차가 이렇게 들린다. 알았지? 자, 공기를 집어넣으면 공기가 흩어지려고 하면서 팽창하다 보니까 자동차를 들어올릴 수 있어. 알았지? 혈압계에 공기를 채워 팔에 힘을 가해 혈압을 측정한다. 그러면 이제 혈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혈관이 이렇게 있어. 알았지? 그래가지고 혈압계가 여기에 붙거든. 그래서 여기가 공기가 채워져. 채워지면 혈관은 어떻게 돼? 혈관은 공기가 계속 채워져갖고 팽창하면서 이거 누를 거 아니야. 그래서 한기가 되면 혈관이 막혀. 공기 주머니가 이렇게 팽창해가지고. 알았지? 그러면 이제 이 친구 혈압하고 여기도 이제 이 친구 압력하고 피가 흐르는 혈압이 있을 거 아니야. 혈압하고
만약에 혈압이 높으면은 버텨. 알았지? 압력이 높으면 못 버텨. 그러면 둘이 같아질 때가 있어. 요거 또 기계 압력하고 혈압이 같아지는 순간이 있어. 이렇게 해서 혈압을 재. 알았지? 혈압이 높으면 안 좋대. 혈압이 높으면 오래 못 산대. 낮으면 오래 산대. 알았죠? 그 인간의 심장은 뛸 수 있는 맥박수가 정해져 있대. 그걸 다 뛰면 이제 심장이 멈추는 거래. 그래서 혈압이 높은 사람은 심장이 빨리 뛰니까 오래 못 쓰고 빨리 멈춰. 알았지? 달리기를 하면 심박수를 낮출 수 있대. 달리기. 자, 안전매트 속 공기 압력으로 충격을 줄여 사람을 구한다. 그래서 공기 매트에다 공기 많이 넣으면은 위에서 떨어졌을 때 알았지? 살릴 수 있어. 자, 과제는 47쪽만 과제 잘 해와. 고생했어 오늘. 숙제 한 장만 있으니까 좋지. 자, 퇴근합시다. 숙제 해와요.